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안타깝게 이 미국 FDA 허가 2차 보류가 진행이 됐어요. 그쵸? HLB. 제가 저희도 이제 이 HLB 승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승인 실패 관련해서 지금 앞전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승인 결정 나오고 이제 지연 결정이 또 나오면 주가가 즉각 급락할 위험이 있고 앞전에 한 30% 가까이 떨어졌을 때 그 수준까지 폭락도 재현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이제 냉각이 돼서 당분간 주가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떨어졌다고 바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 보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코멘트를 또 드렸고 앞으로 이제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니면은 안 된다는 조급함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장 체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매수 매도 전략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에요. 수많은 사례들이랑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좀 실전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고정 댓글에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좀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지난 이후에 분석을 하면서 좀 움직이면 좀 더 안전하고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HLB 기업 말고 주식으로 놓고 보면은 바이너리 이벤트의 직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 투기와 어떤 중장기 투자가 혼재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미리 세워 두셔야 되고 매도 매수 관련해서도 이제 수익 실현 관련해서도 앞전에도 또 저희가 코멘트를 나갔었죠. 그래서 어떤 너무 이제 기대의 그 기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섣부른 매매 나서기보다는 지금은 신중하게 좀 정보를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안타깝죠. 조금 또 오늘도 이제 메시지 또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까 전에 HLB가 참 안타깝다. 아무리 봐도 항선은 이미 중국에서 배가 부른 상황이고 시총도 높은 상황인지라 이를 믿고 맡기는 시기 아닌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항서에 믿고 맡겨서 전적으로 믿었다가 이게 참 안타깝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서가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좀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신약 승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다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회사 측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승인 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빠르면은 2월 중에 승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또 기대감을 표했었어요. 실제로 CARS 310 임상에서 글로벌 1차 치료제 중에 이 최장 수준의 생존 기간이 확인이 됐고 안정성도 관리 가능하다는 그 발표까지 나오면서 승인은 거의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가 확률이 1%라도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큰 위기라는 그 경고성 그런 어떤 제가 코멘트도 드렸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일부 또 전문가들이 FDA 심사가 예측 불허의 변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최종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마지막 남은 그 관문이 CMC
관련해서 이 부분만 통과하면 이제 된다는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임상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조와 품질 관리 CMC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운명의 날 이 FDA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안타깝게도 승인 거절, 즉 CRL 통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방송에서는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 과거 기대 전망 좀 살펴보면서 FDA가 보낸 CRL의 내용이랑 CMC 이슈가 뭔지, 얘들이 얘기를 하는 게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저의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HLB가 취할 조치들과 일정, 시장의 반응이랑 주가 급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장기 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 뭐 하루 만에 막 몇백 명씩 이렇게 또 입장 요청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그 HLB를 응원하는 그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진솔한 그 조언들을 좀 진행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전략 옵션까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이 결과 발표 이전까지 분위기를 한번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HLB와 투자자들은 왜 이토록 이렇게 승인을 자신했을까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했죠. 사실 1차 심사에서 FDA 보완 요구 CRL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9월에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결정을 보완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HLB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도 승인 가능성을 절대 낮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3월 20일 공식 PDUFA 일까지도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나오면 2월쯤 결정 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했어요. 이게 과거의 주식 녹십자의 사례처럼 PDUFA보다 좀 이 조기 승인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회사 내부에서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차 실패를 딛고 3월에 미국에서 2차 도전에 성공할지 아니면 다시 실패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 되면서, 성공하면 어떤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주가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그 승인 지연, 그리고 재신청 관련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HLB가 이번 결정 직전까지도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혹시 또 승인 거절이 되는 건 아닐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루머도 돌고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또 오늘 또 이 HLB 뭐 또 이제 진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도 이러한 소문들을 좀 일축하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공지글을 통해서 FDA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아침에 이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상 데이터의 우수성, 그 다음에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낙관론, 그리고 어떤 1차 보완 후 별다른 추가 큰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우러져서 승인 가능성의 무게가 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 또 한 번의 승인이 지연된다면 주가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또 제가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CRL 통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CRL 얘기를 하는데 CRL이 정확히 뭘 의미를 하고 무엇인지, 이번에 FDA가 지적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RL은요, Complete Response Letter의 약자예요. 네, 쉽게 말해서 FDA가 보내는 어떤 공식적인 승인 불가 통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약 허가 신청서 NDA, BLA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지만 현재 상태로는 승인을 내줄 수가 없다. FDA가 제시하는 서한이에요. 이 서한에는 왜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시가 됩니다. 뭐 공시에도 나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승인 불가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지금 HLB는 계속 그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예,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 기회를 또 노려서 앞전에도 또 30% 그렇게 크게 하방을 맞을 때 저희는 매수를 또 5만 원 미만에서 진행을 해갖고 결국에는 또 수익 실현을 또 해왔죠.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이 CRL이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해당 신약 개발이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FDA는 CRL에서 부족한 점을 설명을 하고 추가 자료 제출이나 수정 후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HLB가 이거를 받고 대개는 이제 그 FDA와 면담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완 계획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자료를 준비를 하거나 문제 해결 뒤에 재신청을 해요. CRL을 받은 뒤에 이제 재신청을 하면 그 보안 수준에 따라서 뭐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안에 빠른 검토가 될지, 아니면 클래스 2 6개월 반년가량의 그 통상 검토가 될지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 중요한 보안은 클래스 2로 분류가 돼서 재심사에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진행한다고 또 얘기를 했죠. 아무튼 뭐 CRL이 조건부 거절이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끝난 건 아니라는 거, 예,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이번에 FDA가 지적한 구체적인 보안 요구 사항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FDA가 지적한 단 한 가지 핵심 이유가 캄렐리주맙의 CMC 이슈였습니다. 이 진 회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1차 CRL에서 캄렐리주맙의 CMC, 그 다음에 현장 실사, BIMO,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이번 2차에서는 줄었어요, 하나로. 예, 그 항서제약의 CMC 지적사항, 이게 이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딱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임상 데이터나 다른 부분은 통과했지만 여전히 제조, 품질 관리의 CMC에 관련된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항서제약은 중국의 이제 장수 행루이 제약을 얘기를 하는데 캄렐리주맙을 개발을 하고 있는 제조 회사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DA는 결국에는 캄렐리주맙을 만드는 공장의 CMC 관련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CMC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CMC가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이라고 해갖고 거의 약자인데 화학제조 품질 관리를 뜻하는데,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 신약의 원료와 조성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생산 공정과 시설은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완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검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사항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그 어떤 문제가 그렇게 있을까 싶어요. 네, 그 중국과 그 미국 사이에 어떤 그런 약간 정치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이 아닐까, 일부러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굳이 이렇게 CMC 관련해서 문제를 계속 진행한다. 뭐 아무튼 신약을 허가를 하려면 그 약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세한 그 기준과 자료가 필요한데 이 전체가 다 CMC 자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들 때 쓰이는 원료의 순도나 안정성, 제조 공정에서에 대한 그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뭐 중국에서 이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판매가 되고 있고 효능 효과도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그거를 허투루 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오해가 있고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FDA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메시지 주신 분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싱을 진작에 좀 했으면은 조금 FDA 승인을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주주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되게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손 놓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완성된 그 약품의 뭐 불순물 검사라든지 유효기간 동안의 안정성 시험 결과, 이런 것들이 이 CMC 범주에 속하는데 FDA 입장에서는 약효랑 안정성만큼이나 이제 일관된 품질로 약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하죠. 예, 아무리 뭐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좋았더라도
생산 단계에서 그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환자에게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허가 심사에서 CMC가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헬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중요해요. 되게.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를 또 잡고 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주시는 분들 많은데 자산 증대의 기회는 아직도 열려 있고 HLB의 성장 그 궤도는 이제 시작이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안 좋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역사적인 그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임상 같은 것들, 그다음에 효과 그런 부분들은 뭐 입증을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더 수면 위로 아주 그냥 올곧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은 그 생산 시설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실제로 FDA가 리보세라닙 제조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1차 때도 밝혔어요. 문제는 함께 투여하는 그 이 캄렐리주마 면역하면 중국 이 약이 이제 중국 항서제약 행루이가 만든 PD-1 항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등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미국에는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FDA가 처음 다루는 중국산 어떻게 보면 항체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심사 당시에는 FDA는 중국 제조소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GMP 우수 제조 관리 기준상의 결함을 발견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임상시험 관련 그 BIMO 실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어떤 그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제때 못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조소 결함, 현장 실사 미완료를 이유로 이제 작년 5월에 첫 번째 CRL이 발생이 됐고 이후에 항서제약 측에서 FDA 지적사항을 개선을 했고 FDA도 또 해당 제조소의 시정 조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라고 또 7월 회의에서 또 확인을 했어요. 이 항서 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달된 부분들이. 예? 얘네들은 조급함이 없어 보여요. 예? 그리고 또 문제됐던 임상 현장들에 대한 그 BIMO 실사가 재신청 후에 진행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작년 9월 말에 재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FDA가 10월 달에 이걸 받아들여갖고 엊그제까지 이제 해갖고 이 지정을 했는데 막상 2차 심사 결과에서 여전히 예? 뜬금없이 HLB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쵸? 이 CMC 문제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작년에 그 첫 실사 진행할 때 지적된 문제들이 완벽하게 안 왔다고 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결은 되었지만 FDA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나 확인 절차 어떤 그 충족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재실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온사이트 인스펙션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니즈가 절실한데 시기나 절차상 아직 완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뭐 제출한 문서만으로 개선 사항을 완전히 입증할 수가 없다거나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거겠죠. FDA가. 어쨌든 FDA가 확실하게 밝힌 게 캄렐리주맙의 CMC 관련 미비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우려됐던 또 임상 현장 문제는 이번에는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아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진 회장이 설명했던 대로 BIMO는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상 데이터나 약의 효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것도 약의 뭐 임상적 효과, 안정성, 문제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약은 좋은데 품질 뭐 관리나 서류상으로 아직 미국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 이게 FDA 입장이에요. 예.
여기까지가 이번 CRL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 FDA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의 어떤 그 임상 결과에는 이견이 없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 캄렐리주맙 생산 관련 CMC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 승인, 유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왜 이런 CMC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걸까? 이전에 다 해결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뭐한 것인가 라는 것들일 텐데, 이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전문가분과 이제 연락을 해서 뭐 얘기를 나눠보고 뭐 했는데, 일단 규제 당국의 시각에서 이번 상황을 좀 덧붙여서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석 자료를 보면 사실 이게 CMC로 인한 CRL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개발된 바이오 약품이 이 미국 허가를 받을 때 자주 발생하는 그 장애물이 CMC 이슈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산 항암제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그 챌린징을 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가 잇따라 난색을 표했던 부분도 대부분 다 CMC나 임상시험 그 지역 편중 등의 어떤 문제였다고 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HLB 사례랑 매우 유사한 경우로 이 코에루스 바이오사이언스가 중국 그 준시로부터 이 도입을 했던 항 PD-1 항체 그 토리팔리맙이 있어요. 이 약도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미국 FDA에서 CRL을 받았는데 이유가 똑같아요. 중국 내 제조시설을 현지 실사하지 못하게 품질 평가를 완료할 수 없다. 예, 다행히 이후에 중국의 방역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아지면서 실사가 이루어졌고, 추가 보완 끝에 결국에는 다음해 연말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베이진의 그 베이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티슬리주맙이라는 그 항체 PD-1도 원래 노바티스랑 함께 미국 허가를 추진을 하다가 한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에는 올해 3월에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사실상 체크를 했으면 이번에 승인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사실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한 게 아닌지. 아무튼 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효과가 있는 그 약들은 지연 원인 중이 대부분 CMC 관련 사항들이랑 실사 이슈, 중국 그 기업과 같이 이제 짬뽕해갖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전례를 볼 때 중국산 PD-1 항체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길은 빠르지만은 않다. 쉽지는 험난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FDA가 임상 데이터가 우수해도 제조, 품질 관리에서 미국 기준을 100% 만족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어떤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HLB 캄렐리주맙도 이 벽을 아직 완전히 넘지 못한 느낌이죠. 뭐 넘어가겠죠 이제는. 그리고 이 CMC 이슈가 기술적인 문제인 동시에 또 신뢰와 검증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미국 밖에서 제조된 바이오의 약품 같은 경우에는 FDA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자료를 꼼꼼하게 재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의 어려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항서제약의 공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닌가, 더 빠르게 승인이 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딜레이 시킨 건 아닌가. 1차 CRL 당시에 이 GMP상의 결함이라고만 공개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인지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멸균의 뭐 어떤 공정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뭐
이 그 생산 과정에서 뭐 문서상의 오류라든지, 예? 뭔가 안 맞는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법의 검증 부족이 있던지, 뭐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항서제약은 중국 내에서 이미 여러 항암제를 생산해 온 그런 어떤 큰 회사지만, 미국 얘네들 FDA 어쨌든 그 법에 따라야 돼요. 예, 까다로운 눈으로 보기에, 얘네들의 그 눈으로 보기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지적받고 수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FDA가 보기에는 아직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현장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추가 확인 작업이 시기적으로 완료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FDA가 1차 실사 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항서제약이 서류로 답변을 뭐 했겠죠. 예? 근데 FDA가 그 답변을 검토하고 재실사가 필요한지 결정을 했을 텐데, 어쩌면 최종 재실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거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2024년 하반기에 중국 현장 재실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게 없어요. 만약에 재실사 전에 PDUFA 이 날짜가 다가왔다면, FDA는 실사 완료 전이니까 아직 승인 불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CRL 내용 중에 캄렐리주맙을 완전히 평가하지 못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과거 기사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추측입니다만, FDA의 보안 요구가 아주 근본적인 큰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확인 작업 그 미완료에 가까울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항서제약이 제출한 그 개선 조치가 FDA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면 아예 시정 불가 판정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번 CRL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를 보면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딱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 그 진 회장도 또 뭐 거의 다 해결했는데 2%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또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CMC 문제는 기술적이면서도 절차적인 시간 문제가 얽혀있는 난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토리팔리맙이나 티슬리주맙도 결국에 시간이 걸렸잖아요. 미국 승인에 다 성공이 됐어요. 예,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HLB의 리보세라님 그리고 캄렐리주맙도 약의 효용에는 의심이 없잖아요. 그만큼 요구된 CMC 기준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고요. CMC 지역이 남아있던 이유는 항서제약 제조소의 초기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검증 작업이 아직 FDA 눈높이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면 극복할 수가 있지만, 결코 간단히 소리 몇 장 넣는다고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향후 절차를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 궁금하실 텐데, CRL을 받은 지금 시점에서 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즉각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CRL 받으면은 한 달 안으로 FDA랑 그 미팅을 또 요청할 수가 있고, 바로 이제 뭐 미팅 일정을 잡을 겁니다. HLB가. 그래서 FDA가 서한에서 요구한 보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회사 측의 대응 계획 논의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캄렐리주맙 CMC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추가로 제출해야 될 자료가 도대체 뭐냐, 현장 실사가 다시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이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HLB가
항서 제약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FDA가 추가 자료 제출만 요구를 했다면 관련 데이터를 준비해서 제출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안정성 시험 결과나 개선된 어떤 제조 공정 검증 자료, 뭐 사진, 뭐 어떤 그런 데이터,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현장 제실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플러스적인 어떤 그 입장이 담겨 있으면 FDA 실사팀과 또 일정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변수인데, FDA의 해외 제조소 실사는 보통 수개월 내에 일정이 잡히지만 시급한 사안이면 우선순위를 높여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니까 사람을 뭐 보내지 못할 이유도 없고, 실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하러 갈 거예요. 일단 그 필요한 또 보완을 모두 마치고 나면 HLB가 다시 NDA를 재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2차 재신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재신청은 이미 작년 9월에 한 것이고, 이번이 두 번째 재신청이 됩니다. 재신청을 하면 FDA가 서류를 접수하면서 클래스 1인지 2인지를 분류를 해요. 클래스 1이면 이제 경미한 보완, 이렇게 이제 뉴스 소식이 나오면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2개월 정도 안에 결론이 나고, 중대한 보완이면 6개월 이내 새로운 PDUFA 날짜를 잡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올해 여름까지 보완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빠르게 하겠죠. 그렇게 여름까지 보완 자료 제출하고 그 안에 재신청을 하면은 글쎄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쯤에 새로운 승인 여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일정이고 변수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빨리 되고 클래스 1으로 진행이 되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올해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는 FDA가 현지 실사를 조건으로 내걸지 여부라고 봅니다. 예. 뭐 페이퍼 리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서류 제출로 갈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가서 보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실사 완료까지 승인 결정이 보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토리팔리맙 사례에서 첫 CRL 이후에 1년 반 가까이 지나서 승인이 됐는데, 그 핵심이 결국에는 중국 현장 실사 지연이었거든요. 근데 왠지 느낌이 얘네들이 이 FDA가 질질 끌 것 같아. 질질 끌 것 같아. 알아요, 얘네들도 지금 이 약이 필요하다는 거를. 승인은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문제예요. 승인은 이미 일부러 근데 딜레이를 시킬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FDA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걸로 받아줄 수가 있겠고, 이런 게 내부에 진짜로 있다면 약간 뭐 이런 움직임들이, 뭐 진 회장이 항서제약도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고 빠르게 개선 중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그 부분들이랑 별개의 문제겠죠. FDA 내부에서도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무튼 봅시다. 예. 아무튼 뭐 앞으로 일정이 FDA 미팅 개최가 될 것이고, 뭐 보완 조치 시행을 할 것이고, 또 참 복잡해지네요. 그리고 뭐 시행할 것이고, CMC 관련 개선 완료, 뭐 추가 자료 준비하겠죠. 항서제약 공장 관련해서 좀 잘 좀 해라 이놈들아. NDA 재제출, 이번에는 뭐 제대로 자료를 갖춰갖고 FDA 다시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실사 들어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이게 PDUFA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승인 여부가 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 뭐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 커뮤니티에서 제가 공유를 할게요. HLB 입장에서도 여러분들과 마음 똑같아요. 최대한 신속히 보완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재도전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도 섣불리 서둘렀다가 또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항서제약 측에서도 더욱 강도 높은 그 조치를, 항서제약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 측에 HLB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FDA가 추천하는 어떤 그 외부 컨설턴팅들의 어떤 그 헬퍼가 있어요. 필요하면은 그런 컨설턴트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 시설에서 일부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뭐 이런 부분까지도 또 얘기가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뭐 정확하게 정보가 또 입수가 되면은 말씀을 커뮤니티에서 우선적으로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음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 CMC로 흠잡히지 않겠다. 다음번에 이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 예. 제가 앞전에 여러 영상에서 만약에 이제 이 소식이 떨어지면은, 지연 관련되거나 불발 소식이 떨어지면은 30% 하락 그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재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일이 또 29.97% 폭락을 하면서 46,500원 계장과 동시에 아주 그냥 하나가로 직행을 했는데, 당연한 예견된 면이 있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승인이 성공했으면은 뭐 15만원, 20만원까지도 뭐 갈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근데 실패를 해서 양날의 검, 양면을 모두 인지를 저희가 하고 있었죠. 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게 작용하는 게 또 주식시장의 속성이고, 이 또 바이오 쪽은 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승인 여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극단적으로 출렁이는 이런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이번 FDA 결정은 엄청난 그 재료 모멘텀이었어요. 긍정적이면 상한가 행진도 가능했겠지만 부정적 결과가 나오자마자 투매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 투자 안 한다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오래 기다렸으니까. 뭐 저희 커뮤니티 입장하신 분들 뭐 7년, 8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또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HB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약 성공에 대한 기대를 모아온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그 기대가 한 번 더 좌절된 만큼 실망 매물과 손절 물량이 대거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팔고자 하는 사람이 넘쳤지만 살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주가를 보면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이 CRL이 나오면 30%, 50% 가까이도 또 폭락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해외 주식들도 바이오 쪽. 예. 그냥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높이 올랐던 주가가, 그걸 받쳐주고 있던 그 주가가 승인 지연이 돼버리면 가치 그 산정이 초기 단계로 그냥 리셋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 극도로 위축되고, 요거를 일부러 노리는 그 애들이 바로 기관 애들. 예. 매수 진행하고. 저희는 이제 코멘트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수적으로 보자. 기회는 분명히 오거든요. 예.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이 주가예요. 네, 기억해 보시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뭐 저희도 5월 그 첫 CRL 후에 폭락했다가 그때 또 매수를 해갖고 어쨌든 간에 또 수익 실현도 했고 리밸런싱도 했고 서서히 회복세 보였잖아요. 회사가 신속하게 재신청하고 에스커 학회에서 이런 긍정적인 그 발표를
끌어오면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그 주가가 다시 7만 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신약 개발의 가치와 가능성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재평가를 했던 것이죠. 예, 이번에도 며칠간은 이제 충격으로 급락을 할 거예요. 예, 급락을 할 것이고 또 차츰차츰 이슈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변동될 그런 그게 있을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4만 원, 4만 6천 원대를 보고 과도한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아직 위험이 남아 있으니까 당분간 엄청난 그런 그 긍정적인 모멘텀, 상승 모멘텀 반등이 어렵다고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같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접목을 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꼬꾸라지고 자산이 플라스타가 돼서 살이 더 붙여지고 하는 게 나타나요. 누구는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뭐 1억씩 이렇게 또 수익이 나고, 누구는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몇 천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데이터의 그 측면한 부분이 커요, 여러분들. 그리고 HLB 신약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산 증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이 시간 가치를 크게 할인을 해서 주가에 반영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드렸었어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1년 내에 그 어떤 그 제도전에 갖고 어떤 그 성과를 가져올지 지금 사실상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고려를 하면 저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뭐 기대치가 높았던 게 그냥 그 지연으로 불발이 되면서 프리미엄 빠졌어요. 다 빠졌고 불확실성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된 겁니다. 아무튼 뭐 대응 방법은 다 있으니까 너무 실망을 하지 마세요. 너무 그 실망하고 걱정을 안고 계실 또 우리 주주분들 안타깝습니다. 이 FDA 승인 지연 소식은 뭐 어쨌든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를 떠나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받아들였고, 그동안 HLB의 신약 개발 스토리를 믿고 또 몇 년째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 또 늦어지는구나, 뭐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가 하는 그런 좌절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급락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떤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뼈아픈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로 큰 손실을 보는 일은 다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쓰라린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조금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FDA가 이번에 내린 이 CRL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의 효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FDA는 임상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를 했어요. 오직 CMC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약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절차와 기준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의 근본적인 가치에는 흠집이 난 게 없다는 점, 이게 저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만약 임상 결과에서 뭐 효과가 모호했다거나 부작용 문제가 있었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FDA는 애초에 승인 심사조차 안 했거나 임상 재실시 요구를 했겠죠. 그러나 그런 언급 전혀 없이 공장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땡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한 해결 방향을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하나 딱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간암 1차 치료에서 24개월을 넘는 중간 생존 기간을 보여준 치료법은 없어요. 네, 이리부세라닙이랑 캄렌리즈마 병용요법은
임상적 가치는 분명히 입증이 되었어요. 이거 FDA가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신약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HLB를 투자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만 뭐 HLB에서 일부러 뭐 아닌 거를 예? 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된 현실은 냉정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기회비용과 추가 리스크를 감내하는 시기가 연장된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뭐 1년, 2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실제 사례가 이거를 뒷받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연 끝에 허가 난 그런 부분들 이 문턱을 이제 넘어서야죠.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과 현실을 모두 직시하자라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 현실적인 부분은 절차적 지연이랑 추가 리스크 이 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너무 비관해도 너무 낙관해도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감각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로서의 신념이 있으시면 기업과 신약의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 회사가 얼마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세요. 뭐 경영진도 공식 채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죄송하다 뭐 그러나 반드시 대응해서 극복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닐 수 있도록 앞으로 결과로 보여주는지가 관건이겠죠. 예, 저 역시 뭐 이 대한민국의 한 명의 어떤 그 시장 분석가 기업의 분석가로서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의 한 명의 어떤 응원자 팬으로서 HLB의 도전이 꼭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앞으로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오래 얘기를 했네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선택지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제가 뭐 이제 관계자분께 메일을 좀 보내겠지만 전략적 결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 회장님, 예, 전략적 결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최우선은 항서제약과 공조를 해서 그 CMC 이슈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항서제약과의 협력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문제의 핵심이 항서제약 제조소에 있는 만큼 답답해요. 이게 HLB 문제라면 차라리 욕을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항서제약 측에 더욱더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를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HLB 측의 어떤 기술진이나 외부 전문가를 중국 현장에 파견을 해서 개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단순히 항서제약만 보고만 뭐 얘네들이 보고할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태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장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중국 출장이나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이나 뭐 추가 장비 투자나 뭐 인력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다 시행하도록 이렇게 좀 진 회장님도 좀 독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국내 바이오랑 그 조선업도 지금 이제 뭐 이런 소통 채널이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 우리 바이오 쪽도 미국 FDA랑 그 소통 채널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엘레바를 통해서 FDA와 소통을 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빈번하고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요구사항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지금 HLB에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미리 그런 부분들을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 훨씬 전에 그때 파악할 필요 없지. 그래서 오해나 지연이 없도록 향후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상품들도 좋은 길로 그렇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우리는 컨설턴트를 스스로 하는 것이죠. FDA 미국 시장의 잔뼈가 굵은 그 규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면 어디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 승인이 나는지
콕 집어서 조언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약사 출신의 어떤 그 품질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계속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 회장님. 네, 이번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겪으면서 신뢰 금이 간 그 어떤 측면도 있었는데, 회사가 주주와 시장에서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진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주들의 신뢰를. 근데 진영군 회장이 바로 이 유튜브 방송으로 직접 설명한 것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봐요. 네, 앞으로도 이 진행 연가를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재신청 어떤 타임라인, 항서 제약 조치 현황,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려주신다면 주주들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소식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소식도 숨기지 않고 제때 알리는 태도, 이게 그냥 최고입니다. 장기적으로 잘 돼요. 그런 기업은 기업 가치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잘 진행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4-5가지를 좀 잘 보완을 해서 6개월에서 뭐 빠르면 6개월에서 1년간 어떤 그 HLB가 집중을 해야 되는, 포커싱을 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R에 관련 그 분석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커뮤니티 신청 그리고 구독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희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HLB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또 무료로 또 안내도 드리고, 아카데미에서는 해외 투자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산증대를 위해서. 실제로 자산증대 성과도 좋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바이오 투자에서는 인내와 분산 투자, 그리고 욕심 없는 그 수익 실현, 최근에도 수익 실현 또 2번을 진행을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승인을 목전에 둔 사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배우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성공이든 실패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한국 제약 산업의 어떤 전체 자산이 될 거예요. HLB의 최종 성공 여부는 아직 100% 언제 된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도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HLB 뭐 임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 모든 주주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 말처럼 오늘의 아쉬움이 훗날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신약의 뛰어난 임상 데이터는 결국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비록 이 컴플리트 리스폰스 레터를 받았지만 언젠가는 컴플리트 어프로블 소식을 전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어떤 투자 이슈에 대해서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에 모시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